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며 차별적인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공화당에서도 현재 바이든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에도 최근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처리하며 한국만 제외한 상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입장이 현재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도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제재하며 미국에 반격을 했다는 소식이 나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현대차 보조금 제외 논란에서 다른 나라는 모두 포함시켰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라고 했으며, 현재 한인협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현재 미국 공급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을 제외한 것은 어이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특히 미국이 결국엔 한국의 가장 큰 산업인 반도체를 노릴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미국은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물론 대만의 TSMC까지 덩치가 너무 커져버렸고, 이들이 전 세계에 주는 영향력이 매우 커진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법안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를 모두 노리고 있다는 의견도 등장한 것인데요. 대만 TSMC의 경우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주 고객이며, 이미 미국이 결정만 하면 향후 TSMC의 사업 방향성과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까지 좌지우지해 대만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10년간 중국에 최첨단 공장을 짓는 것을 금지한 반도체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중국 내 첨단 공장 건설은 무산되었으며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대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미국이 대만의 안보에서 손을 떼버리게 되면 바로 중국의 침공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엄청난 성장 속도로 과거 반도체를 주름잡던 일본과 미국을 모두 몰아내며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도 과거에 내쳤던 일본과 다시 협력하려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미국은 일본과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건립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한국의 7조 원 투자를 막아선 미국의 러먼도 상무장관도 참석했으며, 이들은 2나노 반도체 라인을 2025년까지 설립하자고 협의했습니다. 결국엔 미국도 다시 일본의 소부장 분야의 강점을 이용해서 미국의 반도체 위상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까지는 미국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최근 바이든 정부가 중국 기업을 도와주는 일까지 저질러 미 공화당까지 폭발시켰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판매를 승인했다면서 바이든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은 미국 반도체 지식재산권 개발 업체인 오픈5가 매각되었는데 그 대상이 중국의 알파웨이브 IP그룹이라며 미국이 이를 승인했다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알파웨이브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즉 이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미국이 위협을 당하는 것을 방치한 것이라며 지식재산 탈취 우려를 심각하게 여기고 싶지 않은 대통령의 속내를 또다시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애플도 낸드 플래시 공급업체로 중국의 YMTC를 선택하면서 미국 최고 기업이 중국 반도체 성장을 돕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애플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중국 회사의 제품이 대부분 미국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아이폰에 들어온다며, 이 또한 미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YMTC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를 받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일각에서는 진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제재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허점이 많고 오히려 중국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행동은 최근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요. 바로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까지 이슈가 번진 것입니다. 우선 바이든은 금주 연설을 통해서 미래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분야에도 자국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래 먹거리로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꼽히는 바이오 섹터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해외 말고 국내에서 고용과 생산을 하라고 명령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분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발달하고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의약품 위탁 제조 분야와 상충됩니다.
특히 지난 팬데믹 동안 미국은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전 세계에 생산시설 허브를 두고 협력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높은 방역 수준과 바이오 기업 수준의 극찬을 해왔으며 실제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백신 허브가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에게 제조를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모더나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바백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생산 중입니다. 미국은 원료 조달부터 생산 방식, 인원 고용까지 모두 미국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며 한국 기업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미국 중심 법안에 대해서 미국 주요 매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제품을 사용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바이든이 강조하는 일자리 문제가 별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최근 미국 중심 정책들은 1920년 시행된 상선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 해상 운송은 미국 내 선박 건조와 미국인 소유 선박, 미국인 선원으로만 가능하도록 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된 지 100년이 지났어도 미국이 원하는 일자리는 늘지 않고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선박업 자체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를 의식해 미국 산업 중심주의를 전 분야에서 집행하며 굉장히 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미국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의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 반격의 신호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중견 기업이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인 LNF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앞다퉈 북미 진출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결정이라 업계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LNF의 미국 공장 건설을 심사한 뒤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되면 산업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국가 예산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해외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1997년부터 민간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현재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산업부 측에서는 LNF의 해당 기술이 국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보호, 유출 방지 조치가 부족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산업부가 LNF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을 전격적으로 불허한 것은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것은 총 73개입니다. 이 가운데 배터리 관련 기술은 전기차용 중대형 리튬 2차 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500kV급 이상, 전력 케이블 시스템, 초고성능 전극 또는 전고체 전지 관련 기술 등입니다.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는 아직까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 중국의 맹추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함량을 80~90%까지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최근 고급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니켈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니켈 비중이 90%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곳은 LNF가 유일하다며 국내 소재업체 중 처음으로 테슬라에 직접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할 만큼 기술력과 품질력은 이미 검증을 마친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업부의 조치가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간접적으로 대응한 조치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뒤통수에 한국도 제대로 반격 시작이다. 너무 잘한 결정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어디에도 기술 유출 방지하고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 강화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우리도 막을 건 막아야 한다. 맘대로 퍼주면 안 된다. 득실을 잘 따져서 진출시켜야 한다. 이제는 기술 전쟁이다. 한국도 기술만 놓고 보면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나갈 거면 제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나가자. 최대한 국익에 맞게 움직이자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LNF의 미국 진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외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다른 업체들도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다만 LNF의 미국 공장 건설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산업부는 LNF가 이번에 불승인이 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승인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열어 수출 가능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 미국이 한국을 향해 뒤통수를 치면서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정책을 무리하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미국 언론들조차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미국을 살리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도 이번 LNF의 미국 공장 건설 불허 조치를 통해 한국의 국가적 핵심 기술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미국이 내놓은 인플레 감축 법안과 협상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